직원들을 대상으로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들의 마음 건강, 그분들의 고민거리는 일과 관계 있거나 관계에 관계 관계가. 있거나. 자, 우리 윤정순 실장님 모셔서 마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내가 마음이 편치 않아서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가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윤 실장님은 독특하게 기업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죠?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연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우연히 이제 기업에서의 자리가 나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그 기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네, 맞아요. 들어가서 주로 했던 일들은 그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만들고 교육을 진행하거나 또 어떤 이렇게 교육? 이제 마음이 이럴 때. 네, 사실 이제 기업에서 이렇게 임직원들의 마음 건강을 관심을 가지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 산재라고 하는 그러니까 집중력이 흐려지거나 아니면 마음의 건강이 좀 흔들려서 그게 일에 영향을 주고 실제로 그분의 어떤 위험에 노출이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그 임직원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과 그리고 사실은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들여다보니 임직원들이 행복하고 임직원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면 생산성이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크게는 정말로 마음 건강이라는 차원에서의 임직원들에 대한 내용, 임직원들의 마음 건강이라는 내용과 관련해서 교육을 만들기도 했지만 사실 팀원 간의 소통이라든지 갈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또 리더로서 또 팔로워로서 각각의 역할이나 또 소통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어찌 보면 저한테도 되게 도전적인 일이었던 것 같아요. 늘 그냥 마음만 보면서 공부했던 사람인데 이것이 현장으로 어떻게 확대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했고 또 그런 것들을 어쨌든 저의 일이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해내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 역시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제가 좀 더 이 상담이라고 하는 걸 좀 더 폭넓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보통 직장인들 그러면 뭐 연관 검색어 치면 아마 스트레스, 관계 뭐 이런 게 오지 싶은데 그분들의 주된 고민거리는 뭐였어요? 네, 직장에서 상담에 오시는 분들 경우에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상담을 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직전의 이슈하고 또 그 이야기를 풀어보다 보면 그분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좀 이야기들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오게끔 하는 이슈들은 아무래도 직장이다 보니까 일과 관계 있거나 관계에 관계 있거나 그래서 일이 잘 안 되고 커리어 고민이 생기고 뭐 승진이라든지 부서 이동이라든지 이런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고 뭐 이럴 때 오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관계, 일하는 스타일이라든지 소통하는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어떤 관계적인 스트레스 또 스트레스라고 하기에는 어쨌든 그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또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뭐 그런 내용들로 상담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내가 혼자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상담을 받아야 되겠어. 라고 해서 이제 찾다가 보니까 저희 책방에서 사실 마음 상담을 지금 하고 계세요. 2년, 3년째? 3년째 네.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받으러 가야지라고 생각하다가 생각해보게 되는 지점이 그러면 가서 그러니까 도움을 받으려면 저걸 제 얘기를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말씀하신 이 부분이 저도 되게 고민을 했던 지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석적인 방법을 보자면 이분의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고 나이가 어떻게 되고 뭐 직업이 어떻게 되고 학력이 어떻게 되고 어떤 문제로 오셨고 얼마나 오래되었고 뭐 그 이전에 또 어떤 치료 경험이 있으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다 확인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도 계시긴 할 텐데 저는 그게 어쩐지 좀 저 전문가를 위한 정보 습득 과정이라고 느껴져서
저는 오히려 좀 다르게 시작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세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요. 네. 뭐 그러면 오늘 제가 들어요. 네, 그렇게 이제 들으시고 나면 어. 이제 오늘 상담은 뭐 60분 정도 진행이 될 거고요. 네. 한 50분 정도는 주된 이야기를 나누고 한 10분 정도는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혹시 뭐 저나 혹은 상담 진행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아니요,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러면 어떤 얘기부터 하면 좋을까요? 그냥 하고 싶으신 말씀을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아, 그런 거예요? 네, 보통 제가 어떻게 하냐면 얘기를 시작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덧붙이는 말씀이 사실 제가 알아야 되는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요. 말씀 속에서 제가 이해할 거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아, 그러니까 상담을 받으러 간 사람이 자기 얘기를 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게 이제 진행이 가능하고 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혼자서 끙끙거릴 때는 채 감지하지 못했던 어떤 팁 같은 거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네. 되는 거죠. 사실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고민할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네, 맞아요. 어. 그리고 또 가서 그리고 혹시 다른 데서 또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렇지. 가서 또 내가 하고, 또 또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나 또 그리고 나 지금 안 그래도 막 네, 힘들어 이런데 죽겠는데. 뭘 나보고 얘기 자꾸 하라 그래. 네. 이럴 것 그래서 같아서. 저는 그 첫 시작이 네. 최대한 부담 없이 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로 이야기를 꺼내 놓아도 아하, 그 알아서. 이야기들을 잘 보고 필요한 아. 정보들을 알아채고 네.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에 한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확인을 하면서 네. 이분의 이야기를 이끌어 드리는 게 저는 왠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요즘은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녹화하고 들어왔다가 나가실 때 그분들 표정이 좀 밝아집니까? 그렇게 해드리면 제가 이제 마법사인데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건 네. 분명한 것 같고요. 제 하나의 원칙은 이제 제가 늘 마지막에 여쭤보는 질문이 있어요. 혹시 오늘 이렇게 오신 게 보람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여쭤보고요. 오늘 나눴던 이야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인지, 네. 어떤 말을 담고 가고 싶으신지 이런 걸 네. 여쭤보는데요. 네. 이제 그 한마디 속에 이 시간 안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네. 저도 확인하는 거고요. 사실 그분 입장에서도 그냥 한 시간 동안 이야기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의 경험 속에서 나에게 뭘 가슴에 담고 또 다음에 상담에 올 때까지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생각해 봐야지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네. 가실 수 있게 네. 도와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제 밝아졌느냐라고 물어보셨지만 저한테 가장 큰 선물은 다시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해결이 안 돼서 다시 오는 네, 거 뭐,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질문은 제가 딱 오셔서 문제가 이군요. 제가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해서 짠 하고 해결이 되면 안 오시는 건데요. 우리가 가진 문제라고 하는 게 오랫동안 그래요. 가지고 있었기도 했고 너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푸는 데는 한 번보다는 조금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일부러 네. 여쭤본 건데요. 사실 이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왜 또 오시겠어요. 그리고 본인도 아마 이게 한 번 만나서 해결될 문제는 아닐 거라고들 이제 아시니까 혼자서 그냥 이렇게 할 때보다는 뭔가 그래도 빛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으니까 이제 바쁜 시간을 쪼개서 가시겠죠? 네, 네. 근데 한 가지 또 궁금한 점은 뭐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주변에 뭐 친구나 혹은 경험이 좀 많은 선배들하고 의논도 하잖아요. 그분들하고 다르게 실장님이 선생님이 또 주시는 건 뭘까요? 어떤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앞서 상담적 활동이라는 표현도 제가 소개를 했지만 우리는 이미 다 각자의 삶 속에서 전문가이잖아요. 내 삶에 자기 대해서. 인생에. 그렇죠. 네. 제가 아무리 전문가지만 저야 기껏해야 1시간을 들여다보는 거지만 이분은 24시간 내내 그럼요. 본인의 인생을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각자가 만나서 서로가 살아온 이야기, 그 경험을 나누고 그 안에서도 많은 답들이 저는 찾아진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관계가 있는 관계에서의 대화는
그렇죠. 나의 욕구.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조언 같지만 사실은 내가 불안해서. 그래요. 어, 그리고 그 양반의 이 프레임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네, 없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네. 이제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사심 없는 감탄이라는 그래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전문가라고 하긴 하지만 저도 인간이니까 이 상담을 하면서 저의 어떤 욕구나 저의 상태들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그런 거를 훈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이분을 위한 어떤 치료적인 접근에서 필요한 마음이나 생각인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어떤 것인지를 열심히 구분하고 네. 가급적 이거는 넣어두고 네. 정말 이분에게 집중할 수 있게끔 열심히 훈련을 하고 네. 그 감을 유지하면서 그게 전문가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네. 다른 네. 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런 마음 상담들이 대체로 1대1이잖아요. 네. 뭐 이제 부부가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룹 상담도 있긴 한데 대체로 자기가 마음의 문제를 갖고 있을 때는 이제 혼자 가서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좀 비싸죠? 네. 네. 상담료가 아니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온전히 그분만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집중을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적은 비용은 분명히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사실 어떤 상품 혹은 서비스의 가격이 매겨지는 데에는 좀 복잡한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전문성의 가치라든지 혹은 또 그 전문성을 갖추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그렇죠. 소요되느냐 네.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대답을 드릴까 이제 저도 사실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고민을 하는데 그 답을 저는 오히려 상담을 오셨던 분이 주셨어요. 선생님 생각해 보니 여행을 가서 하룻밤을 묵기 위해서 쓰는 돈 때로는 뭐 옷을 그래요. 사거나 네. 뭐 나를 치장하기 위해서 지르는 가끔 비용. 그런데 내 네. 마음을 위해서 나의 어떤 평온과 내 발전을 위해서 이 정도의 돈을 쓰는 게 아깝다고 느끼면 제가 제 마음을 너무 좀 하찮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상담 오시는 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참 저도 굉장히 고마우셨겠네요. 네, 고마우셨고요. 내가 못 찾았던. 네, 못 찾았던.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뭐 저 전문가라고 해서 이렇게 만나고는 있지만 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듣고 배운다라는 생각을 네, 하고 네. 그래서 참 저는 이 일이 좋은 것 네. 같아요. 그런데 네. 이번 전염병 팬데믹의 영향을 받죠. 오셔서 1대1로 네. 내밀하게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해야 또 이 언어가 다 담지 못하는 것들을 말은 안 하는데 뭐 불안한 눈빛과 뭐 표정과 또 뭐 이런저런 몸짓에서 읽는 메시지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오시기 어려운 시절이니 그래서 요새 뭐 전화 상담 혹은 영상 이런 것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이제 사실은 이 비대면으로 하는 활동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입장이기는 특히 했어요. 이런 마음을 네, 말씀하신 것처럼 눈빛, 함께 하고 있는 이런 공기, 그리고 이 안에서 느끼는 그 경험들이 저는 이제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이렇게 푹 절인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이렇게 내 몸 안에 푹 절여지는 젖어져서? 경험들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지금 현재 사회적인 상황들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좀 어렵게 흘러가고 있고 누군가는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런 한계 때문에 안 하는 거라기보다는 네. 그런 한계를 이해하더라도 드릴 수 있는 도움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비대면을 반대했던 데에는 뭐 이런 이유도 있지만 이렇게 제 입장에서는 좀 더 어려워요 비대면이. 왜냐하면 오시는 분들은 이게 비대면이다 대면이다를 구별하지 않고 그렇죠. 비슷한 수준의 어떤 그렇겠네요. 이렇게 효과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한정된 정보, 네. 훨씬 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정말 그 미세한 어떤 메시지나 신호들을 감지해서 어쨌든 그게 전화 너머로 혹은 화면 너머로 전달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 네. 거꾸로 오히려 영상 없이 전화라면 전화 상담은 기존에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차라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굴을 안 보니까 오히려 편하게 얘기를 하겠는데 영상을 통해서 얼굴을 보고 얘기하면 오히려 저는 허들이 하나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얼굴을 보는 게 어떤 면에서 마주하고 있는데 네. 직접은 아니고 영상 너머에 있으니까 네. 전화보다 오히려 조금 덜 더.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비대면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는 거는 가급적 한 번쯤은 대면을 했던 분들이 더 오시기 어려울 때 하는 경우가 네. 있고요. 네. 또 사실은 이 말씀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은 이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네. 내가 지금 정말 도움이 필요한 네. 경우에 요청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어색하지만 저도 어색해요. 화면에 제가 나오면 예, 저 오늘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좀 어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대면 말고 이거가 아니고 네.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 그런데 도움은 필요하니 네, 그런 방법도 쓸 수 네, 있다. 네. 어떻게든 네, 어떻게든. 최대한 네. 방법을 찾아서 네, 네. 도움을 드려보겠다. 네. 이런 말씀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마음 상담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특히 이번 회차를 한번 유념해서 보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네 번째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